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일단 그 철거 청구니까 그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철거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게 피고를 누구로 잡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그 건물 소유권자가 이제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그 등기가 무효인 그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등기된 건물 같으면은 그냥 등기 명의자, 등기 소유 명의자가 그 피고 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된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보통 원시 취득자, 우리가 원시 취득자를 소유권자로 보고 이제 피고로 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아까 물론 그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가 무효인 예외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매든 아니면 법률 실무든 부동산 실무든 뭐를 하려 그러면 이게 등기와 소유권의 그런 관계 부분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곧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은 틀린 겁니다. 등기를 곧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은 틀린 거고요. 우리가 등기는 그냥 소유권자로 추정될 뿐이에요. 등기권자는 소유권자로 추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쉽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등기는 그냥 소유권의 껍데기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그것이 등기일 뿐이다. 그죠? 이전 등기를 누가 받았다면 그 사람은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사람, 소유권의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A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B라는 사람이 사기꾼이 그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신분증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도 위조하고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딱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C 앞으로 다시 이제 자기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해서 C 앞으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A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거 내 건데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B를 거쳐서 C로 넘어갔지? 라고 해서 소송을 한다. 말소 소송이죠. C하고 B는 등기 말소하라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A가 이기게 되거든요. A가 그것을 왜 이기게 되냐면은 우리가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등기를 믿고 뭔가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와 소유권은 제가 구분하는 표현을 쓴 것이 등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B와 C는 등기를 가졌지만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사람일 뿐이지 원인무효에 의해서 그냥 등기를 가지게 된 사람이라서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만약에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뭔가 소유권 취득을 하거나 저당 설정을 하거나 해봐야 계속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도 없고, 그다음에 외외적으로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등기부 시효 취득 해서 등기를 이전 등기 받고 내가 소유권자로 생각하고 10년간 점유하면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하면 내 소유권을 믿고 취득하면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 건 줄 알고 점유를 10년간 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가지게 되죠. 그렇게 보호되는 경우 말고는 원인무효인 경우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여기에서 대입해보자 그러면 등기 있는 사람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했더니만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 판결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등기권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등기 안 돼 있는 건물은 이게 과연 누굴 건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시 취득한 사람, 처음에 지은 사람, 그 사람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등기 된 상태에서 그 해당 건물이 이렇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누군가 이제 사는데 그 산 사람은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186조에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87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 그래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건물을 지은 것은, 건물을 신축한 것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물권 취득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지어진 건물을 뭔가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 돼요. 186조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미등기된 건물, 미등기된 상태에서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사고 팔죠. 돈 주고. 뭐 건축주 매입 변경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사실상 사고 파는데, 그런 그런 건물이라면 이 건물 철거 소송에서 피고를 잡을 때는 그런 사실상 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건물의 최종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건물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 이런 사람도 철거 의무 피고 적격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사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 아니면 사실상 그 뒤에 누군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가 생겼다면 그 사람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판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건물이 등기가 돼 있으면 그냥 등기권자 잡아서 소송하면 우리가 큰 걱정은 없죠. 우리가 이 건물 등기가 무효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례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등기 건물은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집 지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다른 사람 앞으로 사실상 법률상에 처분권이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누군지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애매하다 그러면 피고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이, A가 집 짓긴 했어도 A가 예를 들면 건축주이지만 실제로는 B 앞으로 팔았다라는 부분이 보이면 그냥 A, B 상대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사소송 제도는 피고 추가가 안 돼요. 피고 추가나 변경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피고를 추가하거나 A를 상대로 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B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B를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 재판에. 그 다음에 A로 해다가 나중에 아닌가벼워 하면서 B로 바꾸거나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더 해야 돼요, 소송. A로 하다가 B가 나타난 것 같으면 B 소송대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인지대가 2번 낭비되고 소송도 한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다른 사람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것은 2번 못한다, 가급적이면 한 방에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고를 놓치면 안 돼요. 피고.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건물 철거 소송에서는 그 건물의 점유자가 별도로 있을 때,
건물 점유자가 별도로 있을 때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한 퇴거 소송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야 돼요.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냥 건물 소유자 상대로 설거를 하면 뭐 되지만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그 건물 소유권은 A한테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또 B다, 세입자가 있다 이러면은 A 상대로는 건물 철거, B 상대로는 건물 퇴거 이런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 그걸 빠뜨리고 A만 상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소송과 별개로 B를 넣으려 그러면 새로 소송을 해야 된다. 쟁점은 똑같죠. 이제 행정은 똑같은데 그 번거로운 소송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를 놓치면 안 된다. 피고는 만약 되도록이면 애매한 부분이면 좀 잡아서 그 소송에 묶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판결을 받아야 이게 뭐 소송에서도 덜 해먹고 그다음 그게 곧 수익력으로도 연결됩니다. 수익력. 재판이 길어지고 뭐 그 해결하는 법적 비용이 늘어나고 하면은 수익력이 떨어지거든요. 이왕이면 깔끔하고 빨리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려면 그런 부분 피고를 정하는 피고를 빠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